마지막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 127 서버 부 서버에 관련해서 마지막 종결 하겠다고 이제 불뽕덱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본섭이죠, 제우스를 해왔던 127 서버이 아니라 말이 자꾸 꼬이네. 긴장하고 있나봐요. 마지막이라서 63 서버에서 역계 뽕덱을 가고 있었는데요. 출석이 1460일이에요. 1460일이 의미하는 바가 4년입니다. 왜냐면은 1년이 365일이고 2년이 730일이고 곱하기 2 하니까 1460일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게임을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냥 좀 바빴고 사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 두 계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설렁설렁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1쾌는 거의 무조건 다 완성을 했었고, 뭐 추후에 뭐 비밀 광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광산 뭐 정상대전 다 항복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지금 정상대전 오늘 했는데 시즌 승리 19회네요. 몇 회 중에 19회인지 모르겠는데 11회네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 맨날 항복하고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접을 생각하니까 정상대전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정상대전 좀 해봤고, 그거 말고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이제 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제 퇴근하고 오면서 이제 연달아 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기장 보상 같은 건 뭐 뭐랄까 칼치기 이런 건 하지도 못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아침에 받는 그 오콤 이런 건 전혀 뭐 신경도 쓸 수가 없었고, 왜냐면 출근하는 시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정말 하기 힘들었거든요. 출근하는 시간이 하필이면 또 제가 회사랑 집이 좀 가까이에 구해가지고 회사까지 가는데 저 걸어가는 시간 다 합쳐서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끊기고 하니까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씩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 10분 동안 빠르게 1쾌를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마감해 놓으면서 이제 두 계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었고, 막 가끔 지각하거나 늦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 10분 동안 뭔가를 할 수도 없었어요. 뭐 업무적인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은 또 할 수가 없었고, 회사에서는 핸드폰을 절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이제 다른 동료분이랑 먹는데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출근, 퇴근,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몇 시간 있는데, 제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예, 막 운동하는 시간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면은 한 계정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정말 빠르게 하면은 3시간 안에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일단 두 계정을 운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다른데 이제 제가 쓰는 것보다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게임 자체에 질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최근 들어서 뭔가 다양성이 없어진 게임, 획일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루트와 과금 설정 방식 같은 것도 빕뭐2 이상부터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아시잖아요, 대부분 다. 이건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제 덱에서 가장 하급 자질인 매추어를 볼 때 이게 패시브예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많아진 그 팔문을 연 스맥스 스킬이고요. 이게 스킬, 그리고 이게 패시브입니다. 그럼 제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가장 고급 자질인 시온의 패시브를 보시고, 필살기를 보시고, 스킬을 보시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후발적으로 나오는 그 고급 자질들의 캐릭들이 앞에 있던 것들을 다 뭐랄까 커버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세 줄짜리가 몇 줄인지 한 30줄 되는 것 같은데, 30줄짜리를 커버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30줄짜리를 갖고 있는 15줄짜리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 갈아타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법을 참여해서 신캐를 획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빕을 올려서 무캐 참여를 해서 무각을 해줘야 되고,
8문까지도 무각이 2개, 스킨 뭐 이런 거 다 사줘야 되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추후에 계속해서 아템형 물론 예상했었어요. 이제 캐릭 계속 나누는 것 자체로는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템형 컨텐츠를 자주 냈는데 계속 템형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피각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보편화 돼가고 있는데 피각은 이제 나중에 레전드를 넘어서 무쌍 뭐 피각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각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다 템형 컨텐츠거든요. 환생을 제외하고 피각, 룬, 원소각성 최근에 그 있는 그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대우주에서 그 대우주를 뭐라 그랬더라? 각인, 각인도 있어야 되고요. 5위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초특급 그다음에 뭐 초월 무쌍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아이템들의 업그레이드를 해가잖아요. 컨텐츠도 템형에 맞춰서 나와요. 그냥 템에 그 필요한 재료들을 수급하는 정도로. 과거에는 그래도 진짜 좋았던 게 팔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들이 다양한 특성을 갖게끔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캐릭이 나오면서 팔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캐릭이 이미 한 3, 40까지 나와 있고 나서의 팔문이었기 때문에 그 40까지를 다 여는 또 재미가 쏠쏠했는데 지금 뭐 키우는 거 다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캐릭 나오는 팔문 여는 재미를 제외하고는 뭐 되게 다양성을 꾀해볼 수도 없고 그냥 그저 주입식 같은 느낌이죠. 그냥 핑펀이 내주는 캐릭들 잘 골라서 키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에 있던 캐릭이라든지 수급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저자질 캐릭들을 되게 올리는 거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뭔가 좀 뭐랄까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가장 환멸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뽕대기 타면서 자신감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무과금이긴 하지만 그 과금하신 분들보다 정보를 앞서가서 내가 더 잘 먹히는 효율이 더 높은 캐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치기에는 나오는 캐릭들이 그런 것들을 다 뭐랄까 대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추어랑 시운이랑 거의 패시브에서 딱 보면 아시잖아요. 웃겼던 게 제가 버프를 먹어서 들어가거나 CC를 주는 제어 캐릭이 있다고 했을 때 제어를 해서 뭐 CC를 걸어요. 근데 제어 면역을 하는 캐릭이 나왔어요. 근데 추후에 그 제어 면역을 무시하고 제어를 다시 하는 캐릭이 나오죠. 그럼 또다시 뒤에는 그 제어를 무시하는 제어 면역을 무시하고 다시 들어가는 제어를 무시할 수 있는 캐릭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캐릭들을 다. 그럴 거면 제어 위시를 아예 주질 마던가 뭐 석화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래놓고 추후에 가면 석화도 해제 가능한 캐릭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캐릭을 주는데 그건 옵션 하나하나가 사실 그렇게 줄 수 있긴 한데 캐릭들의 어떤 자질적인 성능 격차를 이렇게 크게 너무 벌려졌기 때문에 다양성 면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상실하고 전술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상실하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롱런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물론 맵 같은 것도 좀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아직도 다양한 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진짜 두뇌 싸움을 할 수 있고 물론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진짜 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간에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핑퍼는 이제 그걸 좀 포기하고 조금 더 신상품들을 좀 잘 팔리는 쪽으로 잡아서 유저들이 좀 재미를 많이 잊지 않았나. 사실 제가 재미를 좀 잃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무과금이라서 제가 또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컨셉 자체를 뽕대기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뽕대기라는 거는 13자질을 14자질만큼 올릴 수 있게끔 이제 버프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그렇게 느꼈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이 부분 좀 따로 비디오를 찍고 싶었는데 핑퐁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뭐 개인적인 사정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여러 가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정말 있다면 제가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 그러니까 어떤 내가 힘든 그런 상황을 상쇄할 만큼 재미를 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두서없이 말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영상을 찍을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현재 스테이터스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잡은 컨셉이 뽕대기랑 역캐릭이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지 해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현재는 이렇게 키워왔어요. 아무래도 자질이 좋다 보니까 시온과 게니치가 가장 많이 투력을 앞서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질 면에서 쿨라와 마키가 들어가고 있고 각성 셀미가 97만 그리고 매추어도 92만 그리고 로버트와 치즈로 아테나 원을 쓰고 있고요. 로버트 같은 경우는 정말 뽕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잘 키웠던 캐릭으로서 스트라이커에서도 나름대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추후에 제가 예전에 메로타에서 이제 타쿠마 뭐 이런 다 버리고 진짜 타 역캐만 픽업했어요. 물론 이제 테리코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제가 픽업했으면 더 좋았을 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도 5성 가진 것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6성을 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심지어 원호조차도 이 친구랑 킹을 가지고 있고 셀미도 지금 129레벨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캐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생 역캐들만 밀어주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가크 뭐 이런 친구들 다 환생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캐들을 갖고 오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메로타를 갔죠. 메로타, 가크각셀, 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로타, 가크각셀 그리고 또 하나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쿨라였겠다. 그때 쿨라를 데려오다가 이제 메로타가 그래도 먹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뭐 한동안 마이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각셀을 다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각셀은 제가 유일하게 원래는 베리마루로 가고 싶었어요. 제가 제우스고 또 전기 제우스가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천둥 번개의 신인데 그래서 번개 컨셉으로 이제 베니마루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베니마루를 데려가기 힘들었고 그거 대신에 컨셉을 유지하면서 당시 컨셉은 이제 전기가 있는 캐릭을 가져가면서 뽕덱을 데려갔기 때문에 각셀을 요파 개념으로 다시 데려왔고 그래서 데려오고 있다가 한때 클락도 키웠죠. 클락 라이프도 키우고 뭐 그 이전 가크 뭐 마이도 키우고 유리 그다음에 극한유 캐릭터였던 타쿠마, 로버트, 류 이렇게도 키워보기도 했었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다 환생을 해서 내려가 있고 최종적으로 제가 게니코가 당시에 너무 사기스러웠고 그래서 게니코를 데려가면서 또 좋았던 게 이렇게 깡딜케한테 선패를 내주기가 힘들었거든요. 당시에 K가 깡딜이었다면은 좀 그렇게 막 첫 턴에 피쓰기를 쓰기는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본흑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게니코를 따야겠다. 그래서 게니코를 참여해서 이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참여를 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는 조각으로 한 140 먹었고 나머지는 이제 조각 수급을 해서 이제 게니코를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투입을 하면서 그때 환생을 많이 시키면서 마키가 그때 당시에 그 슈퍼 교환에서 나왔어요. 난조는 좀 나름대로 넉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키를 육성을 빠르게 가면서 현재 시온 자리를 누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샹페이가 있었죠. 맞다. 샹페이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미안하다. 샹페이도 지금 7성에다가 이속성까지 올려주고 있는 재밌는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13자질 교환을 해가지고 샹페이를 좀 밀어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샹페이를 넣어가지고 샹페이가 첫턴 피싸기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해 공중 17%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맨 앞에다 놔두고 대지의 룬을 껴주면서 옆면에서 약간 방패적인 느낌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시온 자리에 게니코가 있었겠죠. 쿨라랑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쿨라의 어떤 깡딜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키를 또 이제 딜러로서 한번 써보고 보면서 재밌게 해 나오고 있었다가 시온을 영입을 해야겠다 해서 시온을 영입하면서 샹페이의 그 17% 전체 버프죠. 전체 그 여자 패시브 공증 버프를 버리면서 시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에 17%의 공증을 받고 있던 모든 캐릭들이 데미지가 다운되고 시온을 밀어주는 경우가 됐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오전혼에 있는 필살기 데미지 증가를 통해서 오전혼의 여신의 혼 아마 4성일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복구를 해보려고 했지만 여신의 혼은 지금 제가 아마 아직 3성이 안 될 거예요.
아마 2성까지밖에 못 갔을 텐데, 예. 네, 여신은 2성 갔고, 예, 폭풍만 3성 가졌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폭풍이 역캐덱한테는 그렇게 뭐 오스와드나 이런 친구들한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시온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시온이 첫 턴에 2번 피를 쓰면은 그 분노 회복이 2턴간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딜러가 시온인데 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군이 같은 동성이 죽으면은 분노 회복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버프를 못 먹으니까 시온이 2턴간 쉬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폭풍은 다시 게니코한테 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50% 데미지로 들어가잖아요, 첫 턴에. 그러니까 제가 5성이 아니라 3성이라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딜 150% 주고 2턴간 침묵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 기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폭풍했을 거를 그냥 여신으로 갔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뭐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다가 일단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전에 샹페이까지 키우는 역해덱, 그거를 이제 계획하게 된 거는 처음에 게니코였고, 게니코와 샹페이를 넣고 마키를 넣으면서 이제 많은 그 가크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다 버리면서 생 역해덱으로 데려갔고, 그때 로버트 같은 건 어차피 원으로 보내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아마 치주로 원어도 거의 맥스를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자체는 좋게 역해뽕덱으로 잘 갈아탔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샹페이가 있었다면 샹페이를 제외하고 전체 첫 필이었고, 지금 시온이 들어와서 그때 전체 첫 필까지 안 되는 부분을 또 채워줬죠. 그래서 시온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역키로 기능했고, 또 동성으로 있으면 좋은 게, 우리 팀원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피도 채우고 분노가 회복이 되면서, 시온이 정말 깡딜러라면은, 사실 깡딜러가 분노 회복을 빨리 해서 지속적으로 깡딜을 퍼부어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제가 현재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 스킬이 없죠. 예. 만약 움테나라도 들어갔으면 댐감이라도 받겠는데 그게 안 받기 때문에 거의 공격력 올림임에도 불구하고 제 덱에 기캐가 3명이에요. 물론 역캐 중에는 기캐가 거의 많아요. 공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내주고 있는 거고, 그전에도 계속 기캐만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깡젤러 2개가 있는데 제가 무과금이다 보니까 노무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흑곰 캐릭이 앞에 2개랑 뒤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쿨라 같은 경우는 아코 전원이긴 하지만 분노 수급이 안 돼요. 왜냐면 현무형 아코 전원에다가 첫 턴 분노 수급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흑곰 전원에다가 현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방어를 하면서 좀 차잖아요. 그게 있나 없나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80% 데미지 그렇게 감소 막 이런 거, 80% 확률로 데미지를 무시하는 그 기능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쿨라는 다소 애매하지만 제가 써보면서 거의 흑곰 전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지금 제 캐릭 중에서 4개의 캐릭이 자가 분노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이라든지 피격을 통해서 분노, 아니면 뭐 아군이라든지 적군의 죽음을 통해서 분노가 회복되는, 다른 캐릭터과 다르게 그냥 첫 턴에 분노 못방된 흑곰 전원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물론 마키가 이제 스킬 쓰는 분노 회복 이런 게 있다든지 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지금 1000명을 써가지고 이제 분노 회복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시온 같은 경우는 분노 수급이 굉장히 빠르고, 뭐 팀원들이 동성 격투가를 죽어나가면서 피 채우고 이제 분노가 수급되기 때문에 시온은 실질적으로 매턴 비싸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킬에 상문을 열게 되면은 분노를 훔쳐오거든요, 200을. 그 기능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뭐 게니코는 빤스를 했다가 오면서도 이제 분노 가져오고, 뭐 실질적으로 살목캐이기 때문에 그 스킬을 써가지고 잘 들어가지고 한번 잡기만 해도 분노가 바로 잘 차는 그런 캐릭이죠. 그래서 이 덱의 좀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타가 없다, 코어가 없다, 리더 스킬이 없다, 이거랑 분노가 실질적으로 뽕대기에도 불구하고 잘 차는 캐릭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시온이랑 게니코에 굉장히 의존해야 되는 덱이다. 왜냐면 첫 번째 앞에 있는 3명이라든지 4명도, 또 네 번째 있는 캐릭터도 결과적으로 필살기를 써주고 뒤에 버프를 걸어준 다음에 죽어버리는, 앞에서 그냥 죽어라 이런 느낌의 캐릭이에요. 특히 매추어가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하고, 각셀은 버티긴 하지만 각셀은 요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캐이니까 좀 버티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앞에서 필살기 처음에 써놓고 요파를 제외하고는 두세 번째까지 이제 필살기를 분노 회복을 많이 힘드니까 그 안에 죽으라는 느낌의 캐릭이죠.
쿨라 같은 경우는 아랑을 걸면서 데미감 저하를 걸고 결빙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현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라인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친구도 분노 회복 자체가 늦기 때문에 많이 버텨지면 고마운 거고, 첫 턴 뽕 이후에 어떤 큰 역할은 없어요. 마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할 거긴 한데, 마키는 공방 밸런스에서 밸런스를 약간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캐릭이긴 하지만 밸런스를 약간 저는 방어적으로 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치명타 저항이 있고, 전체에 치명타 저항이 있고, 육문이 들어가가지고 봉인을 걸리게 돼, 부적을 넣게 되면은 분노를 깎은 후에 부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턴 필살기를 막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걸 해제하는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시온과 게니코가 처리하는 그런 느낌의 덱을 그리고 있었고, 그렇게 승률이 나쁘진 않았어요. 경기장에서 제가 뭐 경험상 보면은 20위까지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승배권은 거의 어려워졌던 거고 10위권도 많이 어렵고요. 뭐 주로 20위에서 30위, 180 다야, 160 다야 정도 먹었던 것 같고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를 무조건 이기시는 분이 대부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경기장 하다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가끔 이제 밑에 내려가 있다가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칼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밑에 올라오시면서 저를 치고 올라가셨다면은 뭐 가끔 뭐 40위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뭐 그 외를 제외하고는 20위에서 30위권에서 준수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뽕덱이라는 게 뭐 가성비가 전문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과금으로 그거를 충분히 커버 칠 수 있게끔 방어적인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겼고, 뭐 그 원소 뭐였지? 예, 전원급소 말고 유전자 도감에서 이제 피가 이제 2배씩 막 상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뽕덱을 돌려도 첫 턴에 4천만 딜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합산을 하면은 딜이 들어가나 그걸 합산을 하면은 4천만이 들어가도 상대방이 살아남아 있는 캐릭들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오뚜기 효과를 이제 전귀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고 막 쉴드 넣고 막 이러니까 뽕덱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정말 힘든 세상이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약간 너무 장하게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와 현재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앞으로 역해뽕덱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질적으로 다 맞춰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첫 턴에 필살기가 모두 나가는 캐릭터로 구성을 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역해덱을 꾸리시려면은 뭐 초테나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초테나를 당연히 데려가시면서 요파로 바이스를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바이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앞라인에 있을 거고, 그리고 메인 딜러로서 테리코와 시온, 뭐 게니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온이나 테리코를 동시에 쓰시는 분들보다는 테리코를 이제 거의 밀어주면서 그 사이에 뭐 좀 기계적인 속성을 갖는 캐릭터를 조금씩 넣어주겠죠. 왜냐면 밸런스를 좀 잡아주셔야 되니까요. 물론 미즈치를 넣어서 코어를 맞추시겠다 이런 분도 있고, 옴테나를 끝까지 데려가면서 역해 코어를 맞춰주겠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옴테나는 원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잘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 여자 캐릭으로 데려가시는 분들은 역해덱을 가시는 부분이겠지만, 뽕덱을 가면서 역핵을 가시려면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실 것 같아요. 지금 첫 턴 필살기 가능한 캐릭 중에서 만약 뽕이라는 요소를 생각하면 매추어를 빼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각세를 바이스로 바꾸면서 콜라를 제외하든지, 아니면은 얘 누구지? 마키를 제외하든지. 근데 마키는 워낙 이제 디펜시브적인 속성과 여러 가지 CC적인 면모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쿨라를 테리코로 바꾸면서 마키가 앞라인으로 올라오고, 뭐 게니코, 테리코, 누구지? 시온 이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바이스는 어차피 뭐 빠른 분노 회복도 있고 앞라인에서 맞으면서 이제 고통을 채웠다가 이제 터트리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앞라인에서 요파를 데려가면서 초테나와 함께 버티는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자 캐릭들이 첫 턴에 생필살기를 쓸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는 덱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뽕덱은 뭐 나름대로 현재 테리코가 너무 오벨이 됐기 때문에, 현재 테리코 하나 투입만으로도, 그러니까 만약 지금 현재 제 덱에서도 사실 뭐 한 명 빼고 테리코만 넣어도, 그리고 제가
제로가 아니라서 시온이라든지 베니콜을 무관만 잘 해줬어도 사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10위권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위권에서 숭배권까지는 뭐 그냥 잠깐 찍고 내려오는 거고 이게 고정 숭배는 먹기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위에서 20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테리코가 그만큼 사기잖아요. 그 친구가 또 여기서 이제 역해 버프를 받으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보시고 추후에 만약에 내준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리를 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극한유 캐릭터도 이제 미가가 처음부터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누구지? 그 두 명 나왔잖아요. 쌍둥이 용호의 그 로버트랑 묘가 움로벗이라고 했죠. 예, 움로벗이랑 움류라고 하진 않는데 그렇게 두 명, 1대미가, 2대미가, 이미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극한유도 결과적으로 유리를 제외하고는 두 캐릭, 그러니까 다 두 개의 캐릭터를 가져왔어요. 로버트만 지금 현재 세 개 캐릭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정보를 통해서 이제 료의 다른 캐릭인 무슨 뭐 미친료라 그러나 무슨 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료도 하나씩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추후에 타쿠마를 다시 내느냐? 타쿠마는 이제 아무래도 컨셉 코어기 때문에 왜냐면 컨셉 코어란 건 뭐냐면 그 컨셉에 필살기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캐릭이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아직 1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리를 갖고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전에 선관님이 워낙 이제 계속부터 하고 싶었던 그 13유리 뭐 이런 친구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역해 뽕덱에 들어오게 될 때 기본적으로 캐릭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캐릭인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로버트, 움로봇 그리고 뭐 리마리오 이렇게 나올 때 뭐 리마리오를 제가 잘 공부하지 않았지만 웬만큼 비슷한 속성을 같이 갖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로 내줄 때 그래서 아마 서브가 아니죠. 새로 내줄 때 그래서 유리를 내주면은 정말 이거 갑자기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 높은 찬스, 높은 확률로 남캐 버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바네사처럼. 왜냐면 유리 11자리 유리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남캐한테 인기 많아가지고 남캐들의 어떤 그 버프를 올려주는 캐릭이잖아요. 공격력 증가, 치명타 유지가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 13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극한유 컨셉에 맞춰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극한유 컨셉으로 들어가게 되지 역캐 컨셉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극한유 캐릭인데 역캐에 들어가게끔 역캐 공중을 해주면은 극한유에 유리 넣어 빼고 다 남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걸 써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잘 된 게 그 예를 보여준 게 클래식 마이거든요. 클래식 마이는 V 속성이랑 역캐 속성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필도 주지 않고 살모랑 현무 줬나요? 전원을? 전원도 그지같이 주고 여러 가지 막 다 뭐 분노 회복도 이상하게 되고 선필도 아니고 뭐 여자랑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필살기 데미지가 증가하다 그랬나 뭐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염 데미지 주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특댐 줬잖아요. 화염 특댐을. 그러니까 이게 좀 불캐도 넣기 애매하고 15자재이긴 한데 역캐 넣기도 애매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대부분 던져줄 거고 만약에 넣어준다면 이제 역캐가 뭐 마리를 나올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뭐 아테나님이 나왔으니까 저는 마이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던져주긴 하겠지만 역캐한테 선필 캐릭을 아직까지는 던져주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당분간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탑티어급 캐릭이 아니라 약간 좀 그냥 숙명용 캐릭으로 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매추어 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역캐에서도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캐릭인데 약간 방캐적인 속성을 많이 갖고 나와줬던 것처럼 왜냐면 바이스는 사실 공캐였거든요. 그래서 급사이들로 이제 옛날 나베기처럼 이제 하나씩 끊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캐릭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방캐로 갖고 왔기 때문에 선필도 아니고 고급 고 캐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뽕덱에서는 컨셉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게 제 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역해 뽕적인 요소를 갖고 올 수 있는 캐릭을 내주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번에 북봉대 얘기하면서 거기는 컨셉 코어 캐릭이라든지 그냥 메타 코어를 내줄 수 있는 확률도 많고 캐릭터도 많이 있어요. 뭐 애쉬도 있고 14K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14쿨러까지 이제 정보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친구들로 나온다고 하면은 1000필이면은 좀 써먹을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역계뽕대를 하시는 분이 뭐 공카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시게 되면은 선별 캐릭을 잘 조절해 가시면서 공방 밸런스를 잘 맞춰 가실 수 있는 선에서 가져가시고 실질적으로 역캐한테는 코어 캐릭을 지금까지 던져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리더 스킬은 항상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 스킬을 채우시려면은 적어도 남캐를 가져오셔야 되거나 아니면 움테나를 넣어서 리더 스킬은 아니더라도 댐감률을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최근은 움테나를 원호에 넣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리콤 믿고 리더 스킬까지 챙기시려면 미지치를 데려가셔도 되고 뭐그 이전에 정큐 메타를 가져가셔도 됐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생역캐 덱으로 가시려면은 리더 스킬은 어려우실 거다. 그리고 공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시되 선별캐가 아니어도 충분히 자질이 좋은 캐릭을 픽업하시면은 역캐 컨셉을 가져가시면서 그래도 첫 턴에 많이 웨이트를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가 정도로 제 결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3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전투력은 20위까지 올라갔었고요. 뭐 별점 0 필요 없고 격투가는 33위까지. 명인당은 제가 90캐릭 12캐릭 못 먹었네요. 마지막에 나름대로 지금 다이아가 많이 없는 게 저번에 뭐 진짜 필요도 없는 보스 교환 이런 걸로 참여를 해가지고 좀 많이 먹었어요. 나름대로 15자리도 김갑판도 먹고 근데 아직도 텅프로와 본능, 이오리, 캔스 뭐 이런 데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즐겁게 게임했고 솔직히 저는 후회는 없었어요. 뭐 빚 제로라서 뭐 돈을 안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제 돈을 안 쓴 것 대비해서 저는 시간을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뭐 진짜 정보라든지 이런 공카라든지 중섭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획득하고 또 이제 단톡방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자기 전에 컨셉 같은 거 구상할 때 근데 그때는 좀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캐릭터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미리 보기로 팔문 보면서 아 이런 기능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 시너지를 연구했던 그때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이 캐릭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먹혔을 때 그 나오는 쾌감, 짜릿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1년 끝나고 2년, 3년째 이제 게임 할 때 그때 한창 좀 잘 이끌어줬던 어떤 원동력이었고 그 후에 이제 기획자들 그 127 서버에서 부스업 하면서 그때도 이제 불뽕덱 연습하면서 불속성 캐릭들 이렇게 시너지 맞춰가는 그 재미가 있었고 그렇게 두 개 이제 여기서도 역해 그 샹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데려가면서 남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가져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시너지를 내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고 가지고 그런 약간 자부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연구해서 하는 결과에 대해서 왜냐면 전 신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이 뭐 신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다이아 백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환생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다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 다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딱 티어까지 딱 올라왔을 때 경기장에서 그런 것들이 먹힐 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재밌게 게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고 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템은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템이 이제 뭐 어디서 획득을 하거나 확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돌려가지고 뭐 확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이아를 소모해서 많이 이제 획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이제 가장 좀 안 좋았던 거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캐릭을 우리가 픽업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핑폰이 정해진 방향으로 캐릭을 던져주면은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게 좀 그렇게 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내가 좀 더 자율적으로 덱을 구성하고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이 캐릭 정말 좋으니까 무조건 뽑아야 되게끔 나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볼 필요 없겠지만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랭커들이 다 최신 캐릭터로 그냥 이렇게 다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랭킹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양성도 없는 그런 재미 없는 그런
루트와 또 개인적으로 바빠진 일상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내랑도 계속 약속을 해가지고 접는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명분이죠. 딱 1460에 딱 4년짜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그럼 딱 4년만 하고 접겠다라고, 숫자도 또 이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탑 제우스 여기까지. 약간 좀 우리 길드원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끝내야겠네요. 저와 함께 진짜 오랫동안 해준 분들이에요. 제 탑길들을 들어와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었죠. 공카에서도 한번 제가 정말 저격도 한번 당해보기도 하고, 저희 이제 길드원 분들이랑도 가끔 이제 막 진짜 여러 가지들 많이 있었어요. 진짜 막 정말 황당했던 일도 있고, 길드원 간에 막 싸우는 다툼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네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길드를 열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안한 거죠. 제가 이거거든요. 오래가는 자가 강한 거다고 제가 항상, 왜냐면 저희 길드가 항상 1위였던 게 아니었고, 또 현재도 뭐 1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전투력만으로만 이제 랭킹 1위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상위 길드였다가 내려왔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팀원들이 엄청 빠져가지고 3, 4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회장직을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래 가자, 함께 즐겁게 즐겜 유저끼리 열심히 오래 하자, 이런 식으로 강해지고 싶었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즐기면서 서로가 오래 하면은 그게 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제가 접으니까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오래 같이 가겠다고 해준 그런 팀원들한테 제가 오래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정리하고요. 우리 권형이랑 비너스님, 유캔님, 아스리아님, 노아님, 은형, 투비님, 게럭시님, 덜크님, 일갈님, 마스님, 하데스님, 강다니엘님, 노래방 주인공님, 명령님, 빡귀님, 메이님, 유성님, 전문님, 유성님은 아니죠. 유성아, 너 저번에 오래됐네. 유성이, 그다음 전문님, 태숑님, 악동님, 엑스님, 둥님, 베라드님, 도끼님, 고니아님, 와이님, 아테나님, 카스미님, 건단님, 둠팅코님, 정마다님, 시크릿님, 목포님, 돌진님, 우리 진이님, 흰색 묵방님, 파이터님, 코콩님, 그리고 용호님, 저스틴 파이슨님, 레드님, 고독한 영혼님, 헤라님, 막창님, 쿠라님, 토이님, 그다음 우리 AV까지.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와줘가지고 4년 동안 같이 플레이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어차피 뭐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 계속 얘기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육삼 서버에서 해주셨던 분들, 뭐 여기 다 솔직히 진짜 군대보다 오랜 기간을 같이 하면서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나봤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같은 길드원이었다가 갔던 분도 있었고, 뭐 세계창에서 대화도 있고, 가끔 뭐 싸운 적도 있고, 뭐 이랬지만 정말 4년 동안 즐겁게 게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래도 제가 너무 좀 정없이 이렇게 막 세계창에서도 가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좀 뭐랄까 차갑게 이제 반응을 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제가 아무래도 텍스트로 보여주다 보니까, 문자로 보여줘서 그런 거지 뭐 억하신 점 뭐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플레이 좋게 잘 해 나가시면 좋겠고, 원하는 덱이라든지 원하는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뤄 가시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끝까지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63 서버 지금까지 함께 같이 플레이했던 분들 모두, 그리고 또 공카에서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뤄가시면서 플레이하고 계시는 그런 멋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